그냥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이렇게 따지면 정말 환경 자체가 이렇게 유복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또 영화 같은 스토리네. 진범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서 20년을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근데 과연 누가 진범이냐는 문제거든요. 저 사람이 진범이라고 지목해서 언론이 그 사람한테 화살표를 던지는 순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헌법상 권리나 이런 것들이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도 보면은 절도를 많이 해서 상습절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미제사건 하나씩 끼워 넣어요. 이 25개는 자기가 한 게 맞대요. 이 2개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검찰에서는 다 자백을 하고 저한테 왔죠. 그럼 자백하지 않았느냐. 이건 근데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판사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그 진범이라고 언론이 지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언론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한 거예요? 그 언론 통해는 일부는 자백한 것도 있고 일부는 자백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기자들도 취재원이나 경찰 통해서 이제 전해드린 게 많아서 이게 자백의 신빙성이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에서 뭐 일부 자백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럼 이 사람 자백이 자기 권리 보장된 상태에서 자의로 이렇게 했던 것인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신분관계 전혀 변화가 없으니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이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자백했어도 이 사람이 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쓰는. 근데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추리소설에 흔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범하는 논리적인 오류인데 그 끝에 보면 추리소설에서는 보통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방법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의 끈이 있어요, 소설에서 이제. 그걸 이제 탐정이 밝혀내죠. 네. 그 형사가. 네. 그게 이제 논리적 오류를 이용한 추리소설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이쪽이 범인이니까 이쪽이 범인이 아니다. 그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이쪽이 진범이 아니라는 건 이쪽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거기 제출됐던 증거들을 보고 이 증거가 지금 다시 보니까 증거 될 수 없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런 거는 뭐 전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범인은 누군지 유력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걸로 충분한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간 억울한 피해자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걸로 이 사람은 충분한 거죠. 근데 이제 언론이 이걸 지금 섞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범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건 이건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별개 사건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 진범의 변호인이면 그냥 입 닫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걸 지금 얘기해서 본인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유족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건데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이 아니죠. 사망한 시체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사건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럼 아예 사건 손을 안 대요. 그 실체관계 파악해서 어떻게 하려고? 기소할 수도 없어요. 국민들의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이 미제 사건들이 수두룩한데 거기다 수사 인력을 집중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국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누가 진범이냐 이런 게 아니라 범인이 잡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8차였는데 굉장히 그때 불안했었거든요,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범인이 누구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범인을 빨리 잡아라.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죠. 피의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진범에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범인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사회적 분위기에서. 네네. 지금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때가 아니잖아요. 네.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분이 억울한 옥살이 하셨다면 재심으로 지금 재심 진행 시작했으니까요. 그 억울한 옥살에 대한 어떤 대가가 뭐 금전적으로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자기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셔야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이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도 이제 뇌물 사건이었는데 옥살이를 했던 넉 달 정도 했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죠. 4,300만 원 정도. 본인의 평소 수입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분도 20년 정도 옥살이 했으니까 상당한 정도 되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20년 세월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건 하루의 세월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돈 아무리 줘도. 좀 이렇게 신체 구속이나 이런 그런 사건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좀 전문가를 붙여줘가지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제일 만만한 사람 잡아가지고 20년 만약에 살게 하는 건 그건 정말 국가는 폭력 이상이고
아, 별거 아니니까 요새도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그래서 살짝 조사 받으니까 그냥 변호사 없이 나와도 됩니다. 갔는데 막 심각하게 조사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간혹 그 사람의 헌법상 권리나 이런 법률상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알아서 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선 변호인들이 대법관 그만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법까지 했으니까 정말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국선 변호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그게 정말 본보기가 되고 그렇죠. 정말 이 사회의 어떤 중심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세워지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뭐 패턴을 바꿔서 진행해 봤습니다.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드시거나 하시면 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